시험용 원자로를 도입을 해가지고 원자력 원을 만들고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고 해서 그때 그 가난한 나라가 원자력에 투자를 했습니다. 동시에 학교에 원자력 공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원자력 공학과 나와서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일단 인재를 양성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이 정원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수력을 할 거냐, 화력을 할 거냐, 가스를 선택을 할 거냐 하다가 1960년대 후반에 박 대통령이 원자력으로 간다 하는 위대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리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1978년부터 가동을 하는데 외국 같으면은 그걸 지어준 웨스팅하우스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다 가동을 하는데 이미 그때는 우리는 50년대부터 교육을 받았던 이 원자력 인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는 짓자마자 바로 우리가 우리 인력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다가 한 15, 16년 이후에는 우리가 원자로까지 설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되었다. 원자력 발전 용량은 전체 우리 용량 중에서 한 25% 됩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 중단이 거의 없어요. 한 94%의 가동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 79%예요. 우리가 가동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를 정밀하게 운영하는 기술, 안전하게 운영하는 기술이 세계에서 한국이 1등입니다. 원자력 산업이라는 것은 모든 산업의 총화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1등이라는 것은 이 공업 분야에서는 뭐 최고다, 최고 수준에 한국이 도달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일본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계측을 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이루게 했다. 이게 교육의 덕택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교육적 결단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이 합쳐지고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 능력이 거기에 덧붙여져 가지고 오늘 어제와 같은 그런 쾌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교육적으로 본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주변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교육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원자력 연구소에 있었던 사람만 된 게 아니고 건국 대통령과 근대화 대통령의 역할이 이런 게 있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다행히 내 임기 중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참 다행스럽게 이거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야 우리 여기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구나. 대부분은 이승만 이름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이 나라가 원자력 발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전 단계에 힘을 쓴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 문제를 오늘 논의를 하는데 한국에서 제일 큰 교사가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교사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국민들한테 국가가 꼭 해야 될 일, 그리고 국민이 꼭 기억해야 될 일을 가르치는 교사인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사로서의 역할, 그 마음속에 교사의 직분, 교사의 사명, 교사의 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교육적으로 돌려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왜 기대를 하지 않느냐? 작년에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기념하는 60년 행사가 작년에 있었는데 그 행사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면서 건국 60주년 행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 세대 아닙니까? 그 사람 이름만 싹 빼버리고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독립투사, 그리고 국군 장병들, 그리고 월남 간 사람들, 또 독일에 가서 광고로 일한 사람들, 그리고 태안반도에 무슨 기름 닦으러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만 딱 나열하고 딱 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세대 이름을 빼버렸어요. 아니 생일 축하하는데 생일의 주인공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런 심보를 가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중도신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그런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위론적으로 말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교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기성세대에 속하시는 여러분들이 여기 교사 요원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강연을 듣고 웃고 시원하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으셨던 말 중에서 몇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노트를 해가지고 기억을 해가지고 돌아가서 이 철부지들한테 또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선거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일종의 교사 요원으로 저는 여기 와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청중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 요원이 되려면 뭔가 조금 논리적인 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교조뿐만 아니죠. 우리 전체적인 국민교육의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본다면은 오늘날의 문제는 정교조뿐만 아니고 정치권, 언론 다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이 한국 사회의 거대한 반역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역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건 또 너무 또 일반적인 이야기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그 중에서 핵심은 간첩이죠. 그게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 간첩이든 자생적 간첩이든 간첩은 뭐냐? 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간첩인 것입니다. 적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대통령이면 대통령도 간첩이고 교장이면 교장도 간첩이고 그자가 국방장관이면 그자도 간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아까 김동길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좌파도 이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그래도 진보라는 이름을 좌파로 끌고 오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진보는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부를 때 그렇다고 빨갱이라고 한다든지 간첩이라고 증거 없이 하면은 고발을 당하니까 좌파, 좌익도 조금 너무 세니까 좌파라고 하자 해가지고 좌파가 정착되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한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그래서 선거에 이긴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진보 세력으로 본다면 2007년 선거에서 진보 세력을 잘 하도록 밀어줘야 되죠. 근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게 좌파적이다, 반국가적이다, 반헌법적이다, 김정일한테 계속 따라다니는 친구들이다 하는 인상을 그 좌파라는 용어로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김정일 정권을 저걸 해체를 해야 되니까 이제는 더 확실한 용어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용어 개발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첩, 빨갱이, 정신병자, 반역자, 김정일의 졸개, 건달 세력, 뺑판 세력, 악당, 수구 세력, 좀비 세력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만은 무슨 용어를 부를지는 앞으로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좀 해가지고 기반한 용어를 하나 개발하면은 그 용어의 힘이 매우 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유민주 세력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언어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빨갱이란 말 때문입니다. 빨갱이란 말이 아주 정확한 용어고 또 자기들이 자기를 빨갱이라고 하니까 영어로 렉스라고 그러잖아요. 렉스. 빨갱이란 말이거든요. 또 하는 짓이 빨가니까 또 빨간 걸 좋아하니까 빨갱이란 말을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 애국 세력, 자유민주 세력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언어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저자들은 빨갱이가 나 빨갱이다라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내가 좌파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노무현 씨가 말실수를 했는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좌익이다, 내가 좌파다, 내가 종북 세력이다, 내가 친북 세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저자들의 약점이에요, 사실은. 그건 뭐냐? 종북 세력, 친북 세력이라는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끝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보라는 말로, 개혁이라는 말로, 통일이라는 말로 자기의 정체를 숨기려고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